예, 코스피는 2600을 넘어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대형주 코스피 강세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6월 흐름을 어떻게 중심 잡고 갈까? 오늘 시황 해설자들은 플루토 리서치 이상민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6월 초반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600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여름 강세장이 올 것인가? 온다면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뉴욕 증시가 흐름들이 좋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뉴욕 증시 신고가 신저가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들을 체크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 이제 금요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흐름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동안은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 종목들만 이제 주로 신고가를 이제 가는 장이 왔었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좀 특이한 흐름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정보기술, 즉 IT 말고도 다양한 섹터에서 신고가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신저가 종목이 이제 10빌리언 달러 이상, 즉 한국으로 치면 한 1조 이상 시총이겠죠. 그 종목보다 10배 가까이 신고가 종목이 나오는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IT 이제 빅테크 위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이제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뉴욕 증시인 거고요. 예, 네. 신고가 신저가 종목 수를 보시면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4% 정도로 되게 신고가가 많았는데, 이거는 오해 소지가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자면, 은행들은 잘 없었습니다. 거의 자산운용사나 뭐 이런 회사들인데, 말고도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야 이제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딱히 이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강했던 흐름,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도 그걸 시장이 좋게 해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인데, 그게 조금 온기가 여타 종목들로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아졌다. 불리시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6월이 시작됐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 얘기는 지나갔고요. 이후에 6월에 주목해야 될 핵심 변수나 이벤트들은 이 대표님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일단 13일에 이제 CPI와 이제 15일에 FOMC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연준 인사들 발언이 없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 지금 미국 선물의 이제 내재 금리 경로를 보시면은 6월 FOMC는 동결 확률이 한 7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7월에 한 25bp 정도 인상, 그 다음부터 한 12월쯤부터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좀 부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결국에 내리지 않겠느냐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최근 연준 인사들 발언을 보면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던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대가 조금 더 후퇴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는 6월 달에는 건너뛰고 동결로 7월에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고점이 이제 그때가 되고 이후에 이제 인하 확률들을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경기 자체가 이제 좋은 얘기만 있지만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경기 위축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시장을 좀 누를 수 있다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고용 지표도 좋게 해석하고 있고 경기 측면에도 데이터가 좀 나온 게 있군요. 네, 그 화면을 보시면 이제 애틀랜타 연원에서 제공하는 이제 GDP 나우라고 해서 2분기 이제 미국 GDP 추정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2%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해서 미국이 이제 리세션에 진입한다는 우려는 막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 정도 성장을 지금 이제 추정이 된다는 거는 미국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고용으로 통해서도 이걸 어느 정도 증명을 했다고 봐야 할 거고, 더 이상 이제 인플레 때문에 이제 뭐 금리를 더 올릴 거다라는 게 시장의 우려가 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단단하고 이제 물가는 빠지는 국면이고, 그리고 고용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세미 골디락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 골디락스, 골디락스, 뭐 더없이 좋을 나위 없는 장세를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전초전격인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셨고요.
부채한도 협상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근데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또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좀 채권을 이제 발행하면 미국 정부가 채권을 주고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시중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좀 배어하게 보시는 네. 장이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장이 과하게 단기 슈팅이 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두 개의 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이프 헤븐 디맨드라고 해가지고 네. 20일 동안 주식이 채권보다 얼마나 더 많이 올랐냐를 보여준 게 왼쪽입니다. 8% 정도 더 올랐는데 좀 단기적으로 과도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단기 고점 수준에 좀 와 있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인데 풋 콜옵션 이제 비율입니다. 네. 풋보다 콜에 베팅한 이제 투자자들이 이것도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은 수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국면은 맞는데 경기 강하고 이제 고용도 워낙에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추세가 꺾일 거라고는 좀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풋콜레시오는 밑으로 좀 내려왔는데요. 풋 네. 나누기 콜이기 때문에 네. 분모가 콜이라서 내려오면은 콜 배팅이 많은 겁니다. 저거는 이제 반대군요. 네. 왼쪽은 이제 보여주신 거는 올라갈수록 주식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그죠? 네, 오른쪽에 맞습니다. 풋콜레시오는 내려올수록 이제 콜에 이제 매수로 베팅하는 게 많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부담스럽기는 하나 네.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못 살 정도는 아니고 네. 빠지면 매수로 적극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이제 주로 뉴욕 증시의 글로벌 흐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피도 2,600을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 그렇지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추세가 깨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네. 두 번째로 이제 한국 수출도 보면 이제 반도체가 일단은 지수를 많이 쏴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화학이나 이런 업종도 이제 좀 매기가 도는 반면 자동차라든가 이제 이런 대형주들도 줄줄이 좀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제 오르는 국면인데 자동차와 이제 IT가 버티는 한은 딱히 빠질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장도 이제 조정이 온다고 해도 한 5에서 7% 정도지 그렇게 급격한 하락은 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6월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봤고요. 이제 섹터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은 이제 지났고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쪽이 뭐 자동차나 명확히 이제 구별이 됐었고요. 반도체는 안 좋았는데 주가가 이제 이미 선반영해서 오른 거고요. 2분기는 4, 5, 6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6월에 접어들었으니까요. 2분기 실적 이제 추정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6월이 지나면 실적이 발표될 텐데 2분기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 섹터나 기업들은 어디입니까? 일단 기업별로 이제 한 25개를 뽑아왔는데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탐방을 가가지고 이제 추정치를 수정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추정치가 제일 많이 올라간 순서대로 한 25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뭐 동훈아나 태기하고 스몰캡이니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안 보실 텐데 그거 말고도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뭐 CS윈드 이런 것들도 보이고 뭐 항공엔터 이런 것들도 좀 보이는데 주로 화학주가 좀 많은 게 좀 포착이 됐습니다. 예. 롯데케미칼이나 휴캠스 같은 경우에 왜 전통 케미칼이라서 결국에 왜 중국이 좋아지냐 마냐에 따라서 조금 반응이 달라지겠지 않습니까? 보통 예. 롯데케미칼 같은 게 적자가 전망이 되었는데 흑자가 전망된 등 이제 컨센서스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화학 쪽에 이제 좀 매기가 바텀아웃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도 네. 순위를 준비해 왔는데 네. 그 직관적으로 총합에 이제 제가 그냥 신호등처럼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나 뭐 방산, 디스플레이, 핸드셋 같은 거를 좀 좋게 보고 있고 이제 은행이나 이제 유통, 소프트웨어, 통신 등을 좀 상대적으로 비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왼쪽부터 순위이고, 네. 네. 추정치 상향 두 번째 라인이 빨간 거를 중심으로 보면 됩니까? 그
가장 이제 오른쪽에 총합이 예. 빨간색이면 안 좋고 이제 파란색이면 좋은 걸 텐데 아, 파란색이 신호등처럼 우리 예, 이제 맞습니다. 빨간 게 주식시장에 가세요. 가세요. 빨간 게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 헷갈린 건데 초록색이 이제 파란 신호등이다, 초록 신호등이다 이렇게 보면 네,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예. 나머지 왼쪽에 세 개는 이제 좀 구성 요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추정치 상향은 아까 애널리스트 전망이 더 올라가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승 종목 비율은 그 섹터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몇 퍼센트나 되냐 그런 것들. 그 모멘텀은 장기 주가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많이 개선되는 종목들이면은 파란색 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방산, 디스플레이, 보험, 네, 철강화학, 증권 뭐 이 정도가 종합 순위에서 초록색을 나타내고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런 섹터들이군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실적에 근거한 실적과 또 이제 모멘텀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실적에 좀 근거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사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네.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승 종목 비율만 파란색이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적에 근거한 거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뭐 퀀트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섹터나 종목을 많이 보시니까요. 6월에 이제 상승 종목 비율이나 추정치 상향돼서 올라갈 섹터들을 위에 한 7, 8개 정도, 9개 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좀 이 대표님께서 좋은 점수를 주시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자동차를 이제 제일 좋은 점수를 주고 네.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PBR로 보면은 일단은 갈 길이 일단은 꽤 남아 보인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자동차가 이제 피크아웃 그러니까 실적이 하반기 꺾이지 않겠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일본 차가 이제 점유율이 북미에서 내려가고 현대기아차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인센티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났고 이제 전기차가 이제 일본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이제 들어갈 이제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자동차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그리고 반도체와 달리 실적도 나온다라는 것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을 하반기, 여름에 좋게 보시는군요. 그럼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뭐 자동차는 좋게 보시는 건 이해되고요. 오늘 또 1분기 실적도 좋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분기도 자동차는 실적이 뭐 특별한 여지가 없다면 좋게 나올 거고요. 반도체는 실적은 안 좋은데 사실은 선반영해서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른 게 조금 부담되는 쉬어갈 자리인지 여전히 반도체도 조정시 반도체 종합반도체나 소부장이나 조정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는지요? 업종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시 매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해가지고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비해서 빠르게 올랐는데 사실 단기 주가 부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조정시에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네. 섹터에 관한 얘기 자동차주 좋게 평가를 하셨고요. 지금 좀 눈여겨볼 만한 매수를 좀 해볼 만한 그런 기업 리스트도 가져오셨는데 이건 뭐 어떤 기준인지 궁금하고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네. 예, 그 아까 섹터 신호등처럼 만든 예. 거를 이제 기업에 적용했는 건데 예.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개를 뽑았고 저희 플루토 리서치에서 매주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 2주 동안의 성과가 이제 좀 코스피 코스닥보다 한 1, 2% 정도 더 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JYP라든가 뭐 원택, 화식 이렇게 이제 최근 한 20개 정도를 뽑았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좀 새로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한 올 연초에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근데 올 연초에 주도주였는데 최근에 많이 조정이 나왔고 그럼에도 지금 구간이면 뭐 살만하지 않겠느냐. 20위권에 들어왔네요. 에코프로 BM은. 네. 반면에 뭐 로봇이라든가 엔터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들어가 있고 뭐 제가 말씀드린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들어있을 거고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그런 반도체도 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네. 그런 20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뽑으신 게 아니라 원래 주간 단위로 이렇게
그 시장의 모멘텀이나 실적이나 이런 걸 해서 리스트업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 매주 금요일, 토요일마다 업데이트합니다. 보면 뭐 방산 관련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고 동진 세미캠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이 들어 있고 조금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게 새로 순위에 들어왔다.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6월에 대한 흐름들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적 개선도 그렇고 모멘텀 측면에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아까 이제 자동차주 그밖에 이제 방산, 디스플레이, 뭐 철강 이런 쪽을 좋게 보셨습니다. 플루토 리서치 이상민 대표님과 함께 지금 시장 분석,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